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종목 개수. 내 포트에는 종목 개수가 있겠지. 그 종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종목이다. 여기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종목 있으면 뭐 물량을 모아간다 쳤을게. 물량을 모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돈이 될 만한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낼 가능하다면 빨리 낼 수 있는 종목에다가 더 물량을 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이 될 만한 곳에다가 투자금을 운영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첫 번째 A 종목이 있어. B 종목이 있어. C 종목이 있어. 네 개 하니까 너무 귀찮다. 세 종목 합시다. 두 종목 하면 너무 작은 거고. 네. A 종목이 있는데 A 종목은 아직까지 뭐 차트를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죠. 근데 B 종목을 봤는데 B 종목은 뭔가 매집봉을 만들었어. 이러면은 눌림 목표 수직에 투자가 가능하겠죠? C 종목은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어. 그럼 뭐 투자할 필요 없겠죠. 그냥 결국에는 B 종목 딱 봤는데 포트에 세 종목 있는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B 종목에다가 좀 더 물량을 모아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A 종목에다가는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B 종목도 C 종목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뭔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어. 아니 2차전지. 뭐 2차전지는 한물 같잖아요. 여기는 반도체가 있어. 반도체는 AI잖아. 한물 같잖아. 한물은 안 같지. 아직은 뭐가 있는데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는 좀 AI라는 게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까 본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다 강등이 됐잖아. 그러면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면 성장주가 가긴 어렵지. 은행 쪽도 강등됐으니까. 그러면 뭐 2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은 지금 내가 거기다가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투자 대상이 안 되겠지. 근데 바이오 쪽, 근데 바이오 쪽에 뭔가 매집봉을 만들었어. 근데 바이오 쪽은 넥스트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바이오 쪽에다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바이오 섹터가 있다고, 섹터의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더 물량을 더 오히려 하락을 할 때 더 물량을 더 모아가는 게 낫긴 하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중 조절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2차전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서 포토의 그 종목에 투자금을 늘렸다고 한다면 시대가 지났잖아.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 포트에 그 투자할 종목에 대한 비중에 대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시황 같은 걸 보는 게.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거기다 대고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시황도 모르고서 그냥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관망이라고 해서 개념 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어제 관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영상 올려드렸어요. 네, 관망 전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황을 내가 알고서 내 포트폴리오에 투자금을 얻던 걸 뭐든지 때가 있어요.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당장에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 종목이 올라가죠. 근데 이미 올라가고 나서 사봤자 큰 의미가 없죠. 그거야 뭐 단기성 매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섹터가 무엇일 것인지, 그럴 때 내가 미리미리 물량을 모아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그게 이런 게 비중 조절 아니겠어요? 비중 조절인 게 조절이라는 게 손절 때리는 게 비중 조절이 아니라 뭐 현금화예요. 그 바보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바보가 있나요? 아니, 바보. 네, 그러면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섹터의 흐름 자체가. 네,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반적인 투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챙겨서 얘기하긴 해야 돼요. 자산 운용 쪽에 대해서도 챙겨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지. 살짝만 이야기한다면 뭐 주식은 지금은 당연히 주식 쪽에 투자할 타이밍이긴 하죠. 이게 이 전환점은 여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환점은 저는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1월 사이 요때가 전환점이 될 것 같고. 채권은 엉터리죠.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엉터리 박사죠. 수준 이하죠. 뭐 개념 없죠. 환율 쪽이 있는데 환율 쪽이 요새 좀 올라갔죠. 3,000원까지 올라갔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갔죠. 근데 이 달러 인덱스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 그 부채, 국채.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에 의한 거야. 근데 한번 올라왔다 한번 다시 빠지긴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긴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바닥작에서 올라오는데 쌍바닥을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쌍바닥. 그럼 그때는 환율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환율 쪽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 그 환율 쪽이 올라가긴 해요. 살아서 올라가긴 하는 거 맞아요. 네, 움직이고 있어요. 환율 많이 올라왔죠, 지금. 네. 최근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1250원대까지 빠졌다가 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빠졌었어요. 제가 1250원까지 빠진다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1325원. 다시 한번 빠지긴 하겠죠. 환율 쪽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환율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뚫었다 야. 여기 이거 수렴됐지. 아이고 올라왔네. 그치. 아이고 올라왔다 야 씨. 에? 올라왔는데? 에? 오늘 뭐야? 올라왔어. 아니 야씨. 응? 올라왔는데? 야씨. 한번 다시 한번 눌림 주면 그때 봐야겠다. 환율 올라왔다 야. 큰일났다 야.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했죠. 여기도 지금 다 돌파해서 올라왔네. 야씨. 올라왔네. 환율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환율 넥스트 눌림목에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세무로 합시다. 세무. 네, 넥스트. 부동산은 당연히 폭락. 네. 이거 지금은 이건 아시죠? 이거 굳이 시간 낭비를 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금 쪽은 그렇고. 비트코인 쪽은 저거죠. 은행 미국은행 신용 등급 강등 사태 이거 아시죠? 이걸로 해서 돈이 이제 코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코인 쪽이 상승한다는 거죠. 제가 요거 5일 쪽은 84달러에서 62달러. 앞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뭐 유가가 70달러를 깬다면 다시금 네, 유가가 70달러 깬다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고 네, 판단되어집니다. 은행 쪽은 뭐 은행이야 지금 안 좋죠. 은행 쪽은 조심하셔야죠. 1금융권은 그나마 괜찮긴 할 건데 2금융권은 위험하죠. 근데 의외로 이 금융권 쪽에다가 예금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아무래도 그 이자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자율이 높아서 뭐 저축은행 같은 데다가 새마을금고 같은 데 투자를 입금하셨는데 투자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저 연말에 그 배당 주잖아요. 연말 배당 그거 할 때 거기다 투자하셔도 되잖아. 근데 왜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뭐 4대 은행 있잖아. 우리나라 5대 은행인가? 4대 은행인가? 1금융권. 연말 12월 달 되면은 보통 뭐 신한금융지주인가? 그런 데는 뭐 배당률이 얼마죠? 8% 정도 아니에요? 배당률 높은 데다가 아니 8%면은 그 순간에 8% 주는 건데 거기다가 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뭘 어? 굳이 아니 거기다가 하는 게 더 이자율이 높지 않아? 근데 굳이 그걸 꼭 이금융권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예, 자산 운영에 대한 그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아시는 게 뭐 저축은행 그런 거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요 비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전체적인 자산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현금성 자산은 60에서 4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40에서 60은 네, 주식 쪽에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코인 쪽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오일 쪽도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그 오일도 이게 저게 아니야. 현물이 아니야 이거 금융상품이야. 예, 이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거 그래서 좀 그런 거야 약간. 근데 주식은 현물이잖아. 주식은 현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안정성이 좀 담보되는 게 있어요. 주식은.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현물이 아니란 말이야. 현물이 있긴 하죠. 현물이긴 한데 거의 금융상품처럼 취급이 되어진다고. 이 박스권 범위 내에서 매매 관점으로 가야 돼. 이쪽은. 비트코인 쪽은 이거는 뭐 현물이 아니잖아. 가상자산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투기성이 좀 강한 거죠. 비트코인.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돼야 되겠죠. 뭐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주식은 투자금 운영이라니까. 그러니까 투자금 비중 배분이 잘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비중도 엉터리로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비중을 여기다가 100을 넣어버려. 몰빵 때려버리죠. 가장 엉터리 같은 수준인지. 아니, 본인 생활 자금이 없어. 내가 하루하루 돈이 나갈 돈이 있잖아. 내가 뭐 교통비라도 있지 않을까요? 식대비라도 있지 않을까요? 뭐 내가 뭔가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돈까지 다 몰빵을 때리면서 여기다 때려버려. 그러니까는 주식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 거지. 이런 자산 비중. 네, 이런 자산 비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산 운영 투자 비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운영만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비중만 조절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이 자산 운영에 관련된 이 비중 조절을 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계속 개인 투자자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안 돼.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걸. 뭘 어떻게 할지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이것만 갖고서 얘기하는 거야. 주식 비중 갖고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시야가 얼마나 작은 거야. 그러니까는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굴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이거잖아,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게 주식 포트폴리오잖아. 이것만 얘기하자, 이것만. 수준 자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자산 운영 투자 여기에서 비중을 나누고 나서 내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된, 다시 한번 세 번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투자금 운영이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 주식을 잘할 수가 있나? 네, 여하튼 간에, 네, 지금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관점이 필요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투자금 운영이란 부분이 뭐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